안녕하세요. 장기 불황의 시대, 경기 침체 시대에 살아남는 법,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자가 되는 법은 뭡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다라는 게 뭡니까? 남들이 파산하고 몰락하고 무너질 때 안전하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살아남는 거다라는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항상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입이 확보가 되어야 그래야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휘둘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돈이 없어서 매달 돈을 빌려와야 되는 삶, 카드론을 써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자를 줘야 돼서 그 이자를 못 내서 돌려막기 하는 삶이 되면 휘둘리는 거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돈이 필요한데 나올 구멍은 없고 애들은 울고 학원 보내줘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되는데 학교에 준비물 사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해 가잖아요.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사는 삶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삶을 자기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시장에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건 당연한 거죠. 너 대출 많다며 빚 갚아야 된다며 어떻게 합니까? 원래 직장에서 일하는 걸로 끝낼 수 없는 거죠. 퇴근하고 나면 재빨리 저녁밥 먹고 두 번째 직장으로 출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와서 부업해가지고 돈을 채워도 그 돈이 온전하게 저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로 끝난다라는 거죠. 왜? 애시당초 받은 월급에서 맞벌이를 했는데도 금융권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내놓으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먼저 주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게 가능할까?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지내는 게 필요할까? 이제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은 이 정도의 기간 이렇게 빚내고 지내는 걸 5년 정도 7년 정도 기다리면 그 다음부터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평생 일을 갖다라는 생각이 평생 빚에 찌달려서 빚 갚으면서 이자 내면서 허덕이며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죠. 희망을 못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이제 2024년 5월에 시작될 경기대응 완충자본 1% 적립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금융권들이 준비해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고 2024년은 별로 사람들이 크게 안 놀랄 수 있습니다. 고작 1% 가지고 1% 올린다고 특별한 일 생기냐? 이렇게 하겠죠. 2025년이 되고 2026년이 되면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1% 적립이 아니라 2%, 2.5%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시중에 대출 여력이 22%가 날아가는 겁니다. 22%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빚을 빚으로 막는 형색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빚을 못 내면 이제 그때부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죠. 지금 벌써 역전세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전세가 심해지면 그 다음이 뭡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거죠. 집값이 내려가는데 너나 전부 다 집을 던지면 거래가 잘 됩니까? 안 되죠. 사람들은 집값이 더 내려갈 거라는 생각에 집을 안 사고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해지고 더 힘들어지면 집값은 속절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뭔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뒤엉켜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앞으로 몇 년간 최소 4, 5년까지는 몰락하고 무너지고 파산하고 야반도주하고 쌩 난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앞으로 많은 이들이 겪게 될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동산, 주식, 기업, 상가 여러 가지들을 가질 수 있는 아주 대박 기회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몰락한 이들이 뱉어내는 걸 아주 헐값에 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중심가에 강남 3구에 30평대 아파트가 20억이다 30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7억 8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는 현금 손에 쥐고 흔들어대면서 팔래요 말래요라고 얘기하면 줄 서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기 돈으로 아주 싸게 사면 문제가 없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싸게 산 자산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든 아니면 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해서 살아가는데 보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엄청 여유로워지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별 겁니까? 생활비보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고 가만히 있어도 매달 꾸준히 돈이 축적이 된다. 쌓인다. 그리고 쌓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부동산을 샀다. 그 산 자산에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괜찮은 게 어딨냐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축적해 가고 늘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돌아보면 그게 100이 돼 있고 200이 돼 있고 500이 돼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 갭 투기 해가지고 3억 벌고 5억 벌고 10억 벌었다. 나 부자 됐다. 이런 것보다 뭐 이번 시기에 5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 1억짜리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싸게 사서 월세를 30만원 40만원 50만원 주고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다. 되게 구질구질하고 되게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죠. 지루하죠. 뭘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이렇게 남들보다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좀 더 천천히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1억을 가지고 1000억을 만들 생각보다는 1억을 가지고 1억 500을 만들고 1억 700을 만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 대충격이 벌어집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인버스 주식 지금 현재 인버스 2X가 2,500원입니다. 저거 나중에 만원 될 시절이 안 올까요? 만원도 되고 12,000원도 될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12,500원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5배입니다. 근데 인버스가 2,500원에서 12,500원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가에서 3분의 1 토막 이상 더 난다라고 보면 맞죠. 그러면 2,500원짜리 주식을 인버스 2X 산 걸 나중에 12,500원 됐으면 5배예요. 그걸 가지고 대한항공이든 아니면 KTNG든 뭐 아주 우량 기업들을 뭐 나눠 가지고 산다. 몇 배 보겠습니까? 최소 2.5배에서 3배는 볼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얘기가 됩니까? 5 곱하기 2.5 12.5 5 곱하기 3 15 12배에서 15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고 그런 정도로 아주 큰 대변혁이 벌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든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이번 시즌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준비한 이에게는 아주 엄청난 대박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 대박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관찰하고 아주 많이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알아보고 두고 보고 연습하고 시도해보고 파악하고 하다 보면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즌에 빚만 안 지고 신용도만 괜찮아도 충분히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까지 나의 기회가 오기 전까지 차분히 기다리고 주변을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